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9월 A매치 2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미국까지 건너가서 2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7일날 미국을 상대로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10일 멕시코를 상대로는 2대2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크죠. 여하튼 2차례 A매치를 치르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경쟁력을 보여줬어요. 피파 랭킹 15위와 13위를 상대로 피파 랭킹 23위인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패배하지 않으면서 힘을 보여줬고 홍명보 감독은 3백 바탕에 5-4-1 또는 3-4-3 포메이션을 정착시키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 와 미쳤죠. 미쳤습니다. 멕시코전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과 타이를 기록하게 됐죠. 136경기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A매치 2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시 손흥민이구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옌스 카스트로프 같은 눈에 띄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이번 대표팀 2차례 경기는 역시 손흥민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손흥민의 집중력, 영향력,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팀의 현재를 좀 돌아볼까요? 2차례 평가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용주랑 함께 한번 돌아보시죠. 함께 갑시다. 렛츠 고!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 대표팀은 9월 A매치 2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7일날 미국을 상대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10일날 멕시코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기용이 됐죠. 왼쪽에 이재성, 오른쪽에 이동경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전에서 원톱의 손흥민, 왼쪽에 이재성이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재성과의 호흡을 통해서 19분에 선제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43분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 지으면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는 미국전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한 거죠. 이 경기에서 점유율이 약간 낮긴 했어요. 미국이 54%, 한국이 46%인데 일단 한국은 수비를 좀 두텁게 가져가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고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너무나 잘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재성과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슈팅 숫자는 미국이 훨씬 더 많았어요. 미국이 17개의 슈팅을 했는데 유효슈팅은 5개밖에 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는 슈팅이 5차례였는데 유효슈팅이 4차례고 그리고 2골을 넣었으니까요. 영향가가 굉장히 높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전 이 경기도 홍명보 감독이 5-4-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습니다. 미국전하고는 로테이션을 좀 돌린 모습이죠. 2차례 평가전이니까 저는 경기마다 선발 라인업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울 히메네스에게 헤더로서 선제골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동점골이 터졌고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은 후반전에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경기는 이렇게 끝날 듯 보였었는데 추가 시간에 산티아고 히메네스에게 실점을 하면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결정적인 순간 ZD 감차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경기는 2대2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좀 아쉬웠어요. 전반전에 배준호 선수의 슈팅이라든가 후반전에 한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경기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판 실점은 역시 아쉽더라고요. 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전과 똑같습니다. 멕시코가 54%, 우리가 46%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슈팅 숫자도 멕시코가 훨씬 많습니다. 17개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8개의 슈팅, 3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2골이니까 우리나라는 공격을 전개했을 때 빠르게 전개해서 상대에게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스코어도 그렇지만은 일단 이 경기는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놓쳤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수 연결도 그렇지만은 후반전에 전체적인 체력 저하와 함께 기동력이 떨어지고 압박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김민재가 1차 빌드업을 했을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받아주고 다시 연결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전에도 나왔지만은 멕시코전에서 후반에 전체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파 랭킹 15위와 13위를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패배한 다음에 지금 16경기 무패입니다. 10승 6무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그것도 우리보다 상위 랭킹에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본선을 생각해서 3백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전, 멕시코전은 사실상 5-4-1 포메이션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힘을 발휘했다는 건 플랜 A가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마 우리보다 좀 더 약팀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3-4-3과 5-4-1 사이를 변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A매치 2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이득이 있다. 여기다가 별개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경기를 치는 것도 이득이에요.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월드컵이 펼쳐지는 곳에서 경기를 미리 뛰어보는 것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9월 A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세계 무대에서 더 강한 팀과 싸울 때는 주심이 휘슬을 불 때까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비 조직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수비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이 멕시코전에서 마지막 순간에 산티아고 히메네스에게 실점했잖아요. 그 점이 아쉽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전에 대해서 미국 원정의 가장 큰 소득은 환경 적응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미국 현지에서 경기를 뛴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얘기했고요. 평가전인 만큼 여러 선수를 활용한 것도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전과 멕시코전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고 교체 선수도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선수들을 테스트했다고 봐야 되겠죠. 9월 A매치 보면서 느낀 건 빠른 공격 전환과 3백은 위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멕시코전에서 골 나오는 장면 보면은 역시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때 압박을 가하고 볼을 탈취하고 빠르게 전환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 득점까지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전환을 가져간다. 이거는 충분히 효과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3백을 가동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높이는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박스 안쪽에서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상대 공격수들이 슈팅을 할 때 박스 안쪽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전과 멕시코전 후반전에 전체적인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특히 미드필드 라인의 기동력과 압박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노출됐어요. 실점은 멕시코전만 2골을 했는데 사실 멕시코전 2골 실점은 수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이 느슨해지니까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여기서 멕시코 공격이 전개가 되면서 수비 쪽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라울 히메네스의 헤더골은 라울 히메네스가 잘했어. 김민재를 앞에 두고도 그리고 2명이 마크하고도 라울 히메네스를 막지 못했으니까 이건 라울 히메네스가 잘한 거고요.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슈팅 자체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 장면이죠.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슈팅도 워낙에 좋긴 했지만 그 전에 슈팅을 주지 않고자 움직였어야 돼요. 어차피 남은 시간이 몇 분 안 됐거든요. 길어야 한 3분 남았었는데 그 순간 실점을 했으니까요. 그 점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중원의 기동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수비의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요거는 플랜 B와 연결이 됩니다. 저는 5-4-1 포메이션, 3-4-3 포메이션 좋다고 생각해요. 플랜 A 나름대로 잘 짜갖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선수들 교체를 하면서 플랜 B를 가동하던가 아니면 선수들의 성향이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 전술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냥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수만 바꿔준다고 해서 이 팀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9월 A매치 두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손흥민이죠. 사실 손흥민이 이번 대표팀에 차출될 때만 하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할 필요성이 없는 발언을 하면서 주장 관련한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실력으로서 모든 걸 잠재웠죠. 손흥민 선수가 미국전에서 최전방으로 선발 출전해서 63분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멕시코전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죠. 그러니까 45분 뛰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후반전도 0대1로 시작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넘어오는 골을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영규 골이 터집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미국전도 멕시코전도 손흥민의 활약은 눈부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전 최전방, 멕시코전 왼쪽 윙포워드 포지션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움직임과 위력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히 저는 미국전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한 것도 대단하지만 멕시코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출전했는데 그냥 분위기를 바꿔요. 공격 템포를 바꿔요. 드리블로서 상대 수비를 파괴해버립니다. 여기다가 강력한 슈팅. 와, 이게 바로 손흥민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손흥민이 멕시코전 출전하면서 A매치 136경기 출전해서 53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차범근, 홍명보와 함께 한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차범근, 홍명보도 136경기를 소화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136경기니까 10월 평가전에서는 이 기록을 또 넘어설 게 분명하죠. 그러면 손흥민이 가는 길은 새로운 기록의 길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53골을 넣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 최다골 기록은 차범근이 갖고 있습니다. 58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손흥민하고는 5골 차예요. 별이 5개가 아니라 골이 5개. 네, 5골 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금 흐름이라면 이거 넘어설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기록을 쓴다면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로서의 모든 기록의 최상단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새겨 넣겠죠. 손흥민은 새로운 기록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도 손흥민에 대해서 언제든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표팀은 카스트로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죠. 옌스 카스트로프, 우리나라 대표팀이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아니, 축구가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혼혈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왔다는 건 이슈가 분명해요. 아버지가 독일인, 어머니가 한국인이죠. 그리고 연령별 청소년 대표팀은 독일 대표팀을 거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 대표팀을 우리나라 대표팀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부터 메넨글라트바흐에서 뛰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뛰지만 그 전까지는 하브리그에서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성은 있었는데 이번 대표팀에서 A매치 2경기에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미국전에서는 교체 출전했고요. 멕시코전에서는 선발 출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 보고 싶었어요. 이 선수 불러가지고 2경기 출전을 시켰는데 총 82분 정도 뛰었거든요. 저는 멕시코전은 조금 더 뛰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선수를 좀 오래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2경기에서 82분밖에 뛰지는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장점은 눈에 들어왔어요. 카스트로프가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일단 전술적인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기동력, 압박, 거친 플레이, 탈취한 다음에 패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세련되게 패스를 뿌려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스타일, 조금 더 많이 뛰고 조금 더 부딪히고 조금 더 반칙을 유도해내고 상대 공격을 흐름을 끊고 이런 역할은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란 말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전에서는 백승호랑 호흡을 맞추고 멕시코전에서는 박용우랑 호흡을 맞췄는데 백승호 선수가 워낙에 공수 연결에 능한 선수니까, 그리고 박용우 선수는 다재다능하지만 그 능력을 대표팀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죠. 여하튼 박용우 선수하고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이 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황인범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좀 보고 싶었어요. 결국
이번 평가전 두 경기에서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백승호, 박용우, 김진규, 카스트로프였거든요. 그러면 황인범이 오면 황인범 파트너를 누굴 가져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황인범이 정말 큰 육각형의 다재다능한 선수인 걸 고려한다면 조금 더 보디가드 역할에, 파이터 역할에 이 카스트로프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표팀에서 쭉 볼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생겼어요. 미드필더 이야기 나온 김에 박용우 선수 이야기를 좀 덧붙일까 해요. 박용우 선수 있잖아요. 저는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일단 박용우 선수의 멕시코전 활약은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박용우 선수가 대표팀에 계속 나오는 게 선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박용우 선수가 플레이로 이것을 바꾸기에는 일관성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용우 선수가 대표팀에서 약간 휴식을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대표팀에 차출되더라도 교체로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용우 선수가 계속 대표팀에 나오면서 뛰는 걸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의 박용우에 대한 신뢰는 알겠어요. 근데 박용우 선수가 뛰는 걸 봤을 때는 아쉬움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미국전, 멕시코전 중원이 약간 이상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반전은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후반전에 체력적인 문제든 아니면 이것이 전술적인 문제든 압박과 기동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의 변화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후반전에 중원에서의 집중력, 기동력, 압박,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상대 선수를 미드필더 라인에서 잡지를 못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체 카드를 쓰면서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수를 기용했을 때는 중원의 배치라든가 아니면 중원에서의 전술에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 어떻게 해서든 홍명보 감독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팀 경기들을 보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중원의 후반전 모습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황인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A매치, 예, 손흥민, 이재성, 뭐 이동경, 뭐 카스트로프, 김민재,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준호라든가 이강인이라든가, 이강인은 팀에서 주로 교체 출전하고 있고 선발로 못 나오다 보니까 경기 감각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몇 차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강인은 또 우리나라 대표팀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 컨디션도 체크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팀에 맞는 세부 전술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중원은 확실히 카드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중미에서 월드컵 펼쳐지면 덥다, 무지 덥다, 완전 덥다, 당연히 체력은 계속해서 고갈될 겁니다. 가장 많이 뛰어야 되는 위치, 미드필더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주거나 체력 관리를 계속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홍명보 감독은 미드필드 라인에 대한 걱정,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A매치 두 경기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만족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미국을 상대하고 멕시코를 상대한다? 이거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를 뛰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는 언제든지 월드컵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니까 미리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월 A매치도 브라질과 파라과이 같은 강팀을 만납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 경기가 펼쳐지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에서 경기를 펼쳐본 거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 A매치는 뭐 일정도 괜찮고 결과도 괜찮고 내용도 아쉬움은 있지만
이 정도면 발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이제 월드컵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눈 껌뻑하면 월드컵이네.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소중히 써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A매치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치르거든요. 이 경기들에서도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지금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또영주TV A매치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주말에는 또다시 리그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콘 매치도 있잖아요. 제가 아이콘 매치 보러 가니까요. 이번 주 주말은 리그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TV 가서 입중계를 같이 하니까요. 그리고 일요일은 아이콘 매치 보러 가고, 그리고 월요일날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죠. 그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또영주TV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